국내 1위 항공사 대한항공이 2위 아시아나항공을 흡수 합병하는 빅딜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인수자금 8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애초에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갈 거란 예상도 나왔지만 항공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서울 가는 길 이제 참 즐거워졌어요. 바로 아시아나를 타고 가니까요. 아시아나항공은 88 올림픽 때 생긴 국내 두 번째 국적 항공사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업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30여 년 만에 다시 단일 국적 항공사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이 되면은 기단이 259대가 되는 전 세계 한 10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지주사에 인수자금 8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아시아나항공에 1조 8천억 원을 투입하고 아시아나 최대 주주가 되는 형태입니다. 산업은행이 사실상 재무투자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양대 체제를 유지하자고 했지만 산업은행과 다른 부처들이 항공업 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면서 흡수합병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항공산업의 수요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지금 아시아나는 굉장히 많은 정부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회사가 운영 중인 진에어, 에어부산 등 저비용 항공사 세 곳도 단계적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항공사 통합을 둘러싼 논란들을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우선 산업은행이 그 8천억 원을 지원하는 걸 놓고 말들이 지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인수합병 과정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다시 말해서 민간기업이 민간기업을 인수하는 것인데 그 자금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기간 산업인 항공업을 살리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봉쇄가 길어진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누나 조연아 씨 등 3자 연합의 합병 반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한진 오너 일가는 그동안 갑질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바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도 이를 의식한 탓인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진칼의 주요 경영진과 계열사를 감시하기 위해서 독립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경영평가를 진행해서 등급이 낮으면 경영진 해임도 불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그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회사의 경영을 감시 감독하는 것은 이사회인데 산업은행이 국민혈세 8천억 원을 투입을 하고 경영을 감독하려면은 이사나 감사가 되어서 경영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그 노동자들의 불안감도 클 텐데 정부하고 대한항공 입장이 뭡니까? 네, 일단 정부는 중복 인력이 최대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노선이 겹치는 곳은 여유 인력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국토부는 신규 노선을 개척해서라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한진그룹이 직접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통합 이후 무엇보다도 양사 임직원들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노동자들은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목적은 다 같이 함께 한다는 것에 동의를 했고 같이 투쟁할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단결! 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이번 인수합병을 반대하면서 정부와 채권단, 한진그룹 경영진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양대 항공사가 합치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보겠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닌지, 또 마일리지는 보장받을 수 있는지 박영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항공사가 합병하다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도 상승할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혜택적인 부분도 많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넷 카페 등에선 대한항공이 독점 운영했던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이 화제였습니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기 전까지 비슷한 거리의 노선보다 2배 비싼 값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우선 국제선 항공 운임은 항공협정에 의해 상한선이 설정돼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국제선의 외항사 비율은 33%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비용 절감 등으로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한 데다 국토부도 급격한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애매한 태도를 취해 요금이 오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은 노선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합병 이후 대한항공은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폐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아시아나항공과 중복되는 노선도 정리해야 수익성이 올라갑니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주 노선을 예로 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항공편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합병 이후엔 시간대나 요일을 조정해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마일리지는 통합한다는 기본 원칙만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통합되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이 얼마만큼이나 인정해 줄지가 관심입니다. 이 밖에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 아시아나가 들어있는 항공동맹체 스타 얼라이언스 혜택을 소비자가 지금처럼 받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박여입니다.